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기 이 주제를 가지고 볼 때 걱정이 많았어요. 이게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이 연구를 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가 주로 강의하는 것은 이제 의사들이나 이제 전문 대학원생이나 또 교수들 위주로 이렇게 강의하기 때문에 처음에 슬라이드를 다 이렇게 한글로 고치잖아요. 한글로 고치는 것도 뭐 만만치가 않고 참 서로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오늘 하여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쉽게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한테 얼마나 쉽게 좀 전달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해봅시다. 그 병원에 여러분들 가거나 또 가족들도 가죠. 왜 가죠? 아파서. 통증 때문에. 그래서 이 통증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통증은 모든 의학의 연구 대상이고 또 우리가 병원 가는 주요한 원인이거든요. 사실 병이 신중하더라도 통증이 없으면 병원에 안 가요. 어떤 암이 자라고 있을지라도 천천히 자라서 통증이 없을 때 되게 놓치잖아요. 그러죠? 근데 통증은 아무리 여러분이 보세 발 찔려봐요. 병원 안 가고 베길 수 있어요? 그냥 바로 병원에 가야죠. 그래서 이 통증은 어떻게 보면은 나쁜 게 아니고 우리 몸의 경고를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증상이고 또 통증 때문에 우리가 병을 빨리 발견해서 치료받을 수 있고 또 통증 때문에 어떤 때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사실 나쁜 게 아니고 통증이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한 그런 증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통증으로 인해서 약을 먹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약물 중독이 많다더라 이 이야기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뭐 쾌락을 위해서 뭐 이렇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약물을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통증 환자 때문에 처음 약을 주다가 이 마약성 약물을 이렇게 통증이 잘 들으니까 마약성 약물을 주는데 이 마약성 약물은 중독이 돼요. 이 중독이 된다는 소리는 처음에는 조금 소량으로 통증을 잡을 수 있는데 이게 갈수록 약물을 점점 이렇게 약물의 용량을 늘려야 돼요. 약물의 용량을 늘리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나 많은 용량을 환자가 보려고 하니까 병원에서 처방을 해줄 수 없어요. 그럼 처방을 해줄 수 없는 환자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자기 통증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몰래 그 마약을 사는 거예요. 마약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도 넷플릭스 뭐 이런 요즘 많이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 드라마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좀 한번 보여줄까요? During the early 80s, the best smoker in the world was Pablo 그래서 이 Escobar. 대부분의 약을 He was 콜롬비아에서 만들어. embodiment of the Colombian dream. 사람이 마약왕이에요, 마약왕. Gang the violence. 이 사람이 엄청난 마약을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가지고 많이 돈을 벌었어요. 많이 돈을 벌었는데 또 한편에는 미국에서 그다음에 이 마약 이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마약을 주로 공급하는 사람이 공급한 사람이 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콜롬비아에서 만들어서 이런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이렇게 보내면은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저 약을 먹어야 자기 통증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주사 약 맞고 이게 쓰레기가
그 길거리마다 이렇게 쌓이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여행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주사기가 쌓여 있나 할 정도로 많이 쌓여 있는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중 일부는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마약을 맞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통증 때문에. 그래서 이 통증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한 나라가 병들고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사람들이 좀 점점 늘고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여간 미국에서는 엄청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또 문제는 이 사람 그 사람한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중에서는 결혼해서 신생하려면 신생아 때부터 마약 중독이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마약 중독이 돼 있는 것이 점점 이렇게 해가 갈수록 그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 사실 이렇게 해서 늘다 보면 그 어떤 나라의 미래도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본인들한테도만 문제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고 또 새로 태어난 신생한테도 문제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런 마약을 먹지 않도록 그러니까 통증을 잡아야겠죠. 통증을 잡는 연구가 의학의 연구에 아주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연구가 의학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들어보니까 통증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통증이 보통 생기냐면은 이와 같이 뭐 뼈가 부러진다든지 또 이렇게 살이 패인다든지 근육이 패인다든지 하면은 이런 것이 어떻게 통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어떻게 통증을 일으키는 거니? 바로 이렇게 다친 부위에서 전기적인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바로 뇌로 전해져요. 뇌로 전해지면 어느 부위에 지금 내가 아픈 그런 충격이 왔다. 그러니까 뇌가 바로 인식을 하죠. 그리고 이 주변에 막 그 통증에 반응하는 물질들이 분비가 돼요. 분비가 돼서 특히 뭐 이때 여러 가지 분비게 되는 물질들이 뭐 브레디키닌, 사이토카인, 세로토닌,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이 막 분비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정기적으로 이런 그 신호가 바로 뇌로 전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가 못에 찔리기만 해도 내 발바닥에 지금 못이 찔렸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피부 손상 입었던 뇌는 그 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부어요. 그리고 빨갛게 되고 통증도 생기고 좀 따끈따끈하게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일단 보호하는 체제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염증 반응은 바로 고름이 나는 그런 염증 반응이 아니고 피부가 바로 이런 외부와 싸우려고 하는 그런 싸움 자체를 염증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 염증 반응이 딱 이렇게 생기고 그다음 여기서 새로운 세포가 새로 생겨요. 세포가 증식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재구성이 돼서 딱 상처가 아물면은 모든 통증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수술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맹장 수술했다. 그러면 여기 피부로 메스로 이렇게 째고 들어가서 맹장을 결찰하고 떼어내면 똑같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몸이 나았으면 통증이 없어지니까 이런 통증은 사실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통증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럴 때 그 통증에 도움이 되라고 우리가 통증 진통제도 먹고 또 아까 염증 반응이 있다 했죠. 염증 반응도 줄이고 하는 약들을 쓰면은 빨리빨리 이 통증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통증이 어떻게 우리 뇌에서 이렇게 알아내나 또 어떻게 우리가 지각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우리 몸에 신경이 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 신경이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 이렇게 발이 불의 근처에 가면 따갑다, 뜨겁다라고 느낀다고 하는 것을 이 데카르트라는 그 프랑스 철학자가 아마도 우리 몸속에
이와 같은 전선이 깔려 있어가지고 전선이 깔린 것이 뇌로까지 연결돼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처음으로 그 제안을 했어요. 이때만 해도 우리가 이런 몸 안에 이런 신경이 있고 일등 신경이 전선 같은 거죠. 전선이 있고 어떻게 어떤 이렇게 신경을 통해서 뇌에 이 신호가 전달되는 것을 몰랐는데 이 사람은 뭐 철학하는 사람인데 하여간 그렇게 자기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6세기 때 이와 같은 그 신경 그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표시한 뒤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우리가 몸 안에 신경이 있어가지고 이 통증을 느낄 수 있게끔 지각하는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진짜는 사실 이렇게 몸, 이 세포에도 또 피부에도 모든 기관에도 뭐 이렇게 신경이 가 있어요. 신경이 가 있는데 그 말단에 이와 같은 조금 모양이 요상한 그런 것 센서 빨리빨리 그 통증이 있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그 센서들이 달려 있어요. 그 모양의 센서가 다 다르죠. 우리 몸의 그 감각의 종류에 따라서 이 센서의 모양이 달라요. 어떤 것은 통증, 어떤 것은 닿는 느낌, 어떤 것은 누르는 느낌, 어떤 것은 잡아당기는 느낌, 어떤 것은 따가운 느낌, 어떤 것은 뭐 뜨거운 느낌, 어떤 것은 찬 느낌. 그때마다 이 센서들이 다 달라요. 센서들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센서 모양이 좀 다 다른 거죠. 여러 가지 그 감각의 종류에 따라서 센서의 모양도 다르고 다른 종류의 센서들이 딱 자극이 오면은 이렇게 신호를 딱 만들어서 또 이 정기적인 신호를 뇌에 보내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 정기적인 뇌의 신호를 계속 주면은 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뇌에서 내 지금 오른쪽 다리 오른쪽 마지막 그 새끼발가락에 무슨 통증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우리 뇌에서 이것을 지각하고 내 발이 아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정기적인 신호 없으면 뇌에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뇌에는 직접 우리 발가락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센서에서 이와 같은 정기적 신호를 만들면은 이게 같이 한꺼번에 올라가게 하는 거 아니고 전선이 다 달라요. 올라가는 전선이. 여기서 보면 이제 A 베타, C, A 델타, A 알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전선의 종류가 달리 있어요. 전선의 종류가 달라서 각각의 신호는 딱 다른 전선들이 다른 신경들이 뇌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발에 있는 신경하고 팔에 있는 신경하고 오른쪽 발가락에 있는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 올라가는 올라가는 신경이 다 달라요. 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이제 어느 발가락에서 오는 거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와 같이 이제 우리 센서들이 각각 다른 센서들이 있으면 이 센서들이 그냥 합쳐진 게 아니고 각각 다른 신경 세포로 해서 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 세포들이 신경이 각각 별도로 독립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선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절대로 이것이 잘 지켜져야만이 이 연결선의 법칙 잘 지켜져야만이 우리 뇌에서 어느 부위에서 지금 따가운 감이 있다. 왼쪽 발가락에서 셋째 발가락에서 차가운 느낌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뇌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센서와 이 독립적으로 다 뇌로 연결되는 이런 신경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이 신경을 다치면은 이게 잘 이렇게 조직과 독립적으로 잘 올라가던 신경세포가 떡이 돼버려야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 체계가. 그래서 떡이 돼가지고 서로 엉켜가지고 마치 기차가 이제 궤도를 타고 기차가 궤도를 타고 쭉 따라가야 하는데 망가지면 다른 길로 이렇게 빠지는 것처럼 여기에서 나오는 센서에서 나오는 그 선이 다른 데로 가고 또 서로 믹스돼 있고 또 자기 방향대로 못 가고 이렇게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환자의 증상이 무해 자극 통증. 이게 보면은 이 무해 자극 통증은 원래는 우리가 보면 살살 이렇게 손대면은 그렇게 아플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은 이 살살 이런 센서의 원래 센서가 그 아픈 통증으로 연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살 다쳐오면 안 아프게 할 통증이 굉장히 아픈 통증이 그 선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선이 그쪽으로 이렇게 다른 쪽으로 잘못 연결됐기 때문에 이 살살 가도 굉장히 환자는 아프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몸이 어떤 데 아프면은 옷도 못 입어요. 이 옷이 이렇게 습기면은 아프다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무해자극 통증이라는데 여러분도 이런 건 무해자극 통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됐다가 됐다는. 여러분이 그 여름방학 때 해수욕장에 가서 이 피부를 태우면은 그 피부를 태우고 그날 저녁에 올 때 이 피부를 살짝 스치기만 해도 아프죠. 바로 그와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그것 보고 무해자극 통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피부를 스치기만 해도 바로 통증이 생기는 거, 이런 통증이 생기거나 어떤 때는 그냥 조금 누르면 아프지 않아야 할 텐데 이것을 5 정도 누르면 아프지 절대 아프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5 정도만 눌러도 굉장히 통증이 오는 그런 수가 있어요. 통각감이 나오는데 말들이 좀 어렵죠. 무해자극 통증, 통각감인. 어떤 때는 그 통증이 오는 부위가 막 뜨거워. 굉장히 뜨거운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같은 그 감각 신경이 그 뜨거운 온도를 연결하는 그 선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뭐 닿는 느낌이 시하는데 이게 이제 항상 그 뜨겁다 이런 신호를 뇌로 보내니까 뇌가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이상한 보통 환자한테 볼 수 없는 이상한 증상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이것이 다 이제 아까도 말했던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떡이 된 상태에서 신경 그 선들이 잘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하는 통증은 통증이지만 이게 신경이 선이 다쳐가지고 떡이 돼서 생기는 통증을 보고 신경병 통증이라. 그래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신경병 통증이에요. 보통 우리가 명장염 걸려서 수술하면 그냥 낫죠. 이런 것은 신경병 통증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특별한 신경줄이 다쳐가지고 생겼을 때 신경병 통증인데 이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마약도 먹고 모든 이상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좀 다시 한번 비디오를 하나 보여줄게요. 통증 끝판왕 신경병성 통증 질환. 누구도 모르는 외로운 고통. 허리가 너무 아파요. 다리도 엄청나게 저려요. 그리고 선생님, 자식들도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차라리 피부를 떼고 싶어요. 진단받고 한 1년은 통증이 없었는데 요즘 바지를 입거나 양말을 신을 때도 통증이 발생할까봐 조심조심해요. 이것저것 병원에 다녀봐도 잠시 괜찮아졌나 싶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기만 해요.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해방될 수 없을까요? 들어봤죠? 이게 신경이 다쳐서 생긴 통증이 저렇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인구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한 3 내지 17% 환자가 이렇게 있고, 그 만성 통증 환자, 예를 들면 허리 아프고 만성 통증 환자들 그게 문제 아니고 그 중에서 한 30%가 이 신경병성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이런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니? 요즘 그 나이가 드시면서 당뇨병이 많이 생겼죠. 이 당뇨병이 그 이런 신경병성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고, 아까도 가끔 나왔지만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그 후에 낫고 나서 이렇게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경이 손상을 받아가지고 생기는 경우도 많고, 또 여러분 그 디스크 또 척추 수술하고 나서 계속 아프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 척수 신경 손상을 받아가지고 이 신경병성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신경을 다치고 나서 난 후에 이런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럼 제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들이 했냐를 오늘 주제인데, 이게 너무너무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오늘 다 이거 말하다가 말할 수도 없고 또 여러분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임상적 연구 하나, 그 다음에 기초에서 하는 연구 한두 개를 대표적으로 하는 것을 좀 뽑아왔어요. 뽑아서 이런만 알고 있어도 내가 신경병성 통증에 대해서 상당히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앞으로 내 진로를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 저희가 뽑아봤는데, 먼저 임상병성 통증, 이것은 임상적 연구는 병원에서 어떻게 연구하는가 그런 문제예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그 신경줄이 있는데, C나 A 델타 파이버는 주로 아픔을 전달하는 그런 파이버예요. 그런데 A 베타 파이버는 이것을 좀 억제하는 파이버예요. 억제하는 파이버니까 사람들이 생각에 그러면 이 A 베타 파이버를 더 자극하면은 신경을 좀 이 통증을 억제할 수 있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런 것을 이제 제안한 사람이 이 멀작이라고 캐나다에 있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것을 게이트 컨트롤 시어리라고 이런 이론을 제시하니까 이 이론에 근거해서 그러면은 A 베타 파이버를 자극하면 어떨까? 그러면 이 C나 A 델타 파이버에서 전달하는 통증 신호를 감소시킬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베타 파이버가 이렇게 보면 뒤에 있어, 뒤에. 이게 척추본이고 척추 그 뼈고, 그 안에 척수 신경이 있는데, 척추 신경의 뒤쪽에 가서 이렇게 A의 베타 파이버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척수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A 베타 파이버가 있으니까 이 근방을 좀 자극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을, 이런 이 전극에다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들 여러 가지 이제 개발해가지고, 이게 여기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해요. 어떤 그 전극의 배열이라든지 또 어떤 자극하는 그런 파라미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합되면 잘 자극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연구하는 것이 이제 임상적 연구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전극을 뒤에다 놓고 그다음에 몸 안에 심는 그런 전기 자극기를 딱 연결하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전기가 들어가면은 이 부위가 자극이 돼요. 넓게 또는 좁게.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이 더 좋게 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쓰여서 도움을 받는 환자들이 있어요. 모든 환자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쯤 하여간 어쨌든 도움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번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임상에서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This is a video of a minimally percutaneous spinal cord stimulator. 이와 같은 이제 기구를 Using two 가지고 electrode leads. 그냥 몸 안에 Spinal 심는 cord 거예요. stimulator is a device 그래서 몸 그 to help 뒤쪽에다가 chronic pain. 뒤쪽에다 Device 전극을 will 넣고 help to turn a painful 전극에다 전기를 계속 sensation 공급하면 to 되겠죠. a 이게 non-painful 척수고 sensation. In the 그냥 뭐 operating room, 수술은 the patient is prepped and draped 이렇게 in a sterile 수술 fashion. 할 때를 이렇게 소독한 다음에 The electrode wires are placed 그냥 마취를 좀 하고 standard loss of resistance 그냥 technique. 환자는 뭐 크게 뭐 전신 마취 안 해요. 이렇게 구슬 마취하고 Sedation and liberal skin anesthesia. A glass syringe is attached to the needle 그다음에 이런 이렇게 and using the aid of 큰 fluoroscopy, which is an 니들 꽂고 X-ray 나서 그다음 전극을 쭉 올리는 거예요. 여기다 and 우리가 guiding 원하고자 하는 데다가 appropriate epidural space. And then the electrode wire can be passed to the previous site of the successful trial 그리고 이게 전극을 using 넣고 the 있죠. aid 이렇게 of X-ray. 바늘을 통해서 전극을 쭉 넣어서 The 우리가 엑스레이 X-ray 보면서 이 전극을 shows 쭉 the separate 넣어서 우리 원하고자 하는 데다가 위치시키고 electrode wires 이 being 전극을 placed 이제 몸 안에 전기 자극기와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make a variety of different 그래가지고 이게 제 환자인데 이 사람은 헤르페스 그 바이러스에 그 염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이 너무나 여기가 아파가지고 옷을 못 입어 옷을 못 입어가지고 처음에 오면 이렇게 뭐 단추도 안 담그고 이렇게 오니까 굉장히 좀 불량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슬기면 아파서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면 여기가 이 근방이 아파서 이 근방에 허르페스가 생기고 굴집이 생겼다가 나섰는데 그 나은 후에도 계속 이렇게 통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분한테 이렇게 전극을 보이죠? 이게 점점점점 이게 전극이고 전극을 이렇게 넣고 여기 이 앞에 배에다가는 이 전극을 연결 그 자극기를 연결시켜서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다 자극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극을 시켜놓고 보니까 원래 이만큼 아프던 거가 이만큼을 쭉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굉장히 이분은 이제 해피하게 자기가 퇴원했던 사람인데 이 같은 전기 자극이 다는 아니지만 좀 도움이 받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임상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이런 환자들 도움이 돼요. 또 우리가 그냥 어떻게 이런 전기 자극기를 보통 뭐 이렇게 한 2, 3년 쓰면 다 달아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한 번씩 그때마다 계속 수술을 계속해야 하니까 이런 전기 자극기를 안 바꾸고 계속해서 쓸 수 있나? 외부에서 이렇게 충전해서 쓸 수 있나? 뭐 그런 연구도 많이 있고 또 이 전극의 배열에 따라서 어떤 데는 뭐 더 잘 아픈 부위가 커버가 되는 수가 있고 또 커버가 되지 않는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전극의 배열이라든지 또 어떤 때는 어떤 파라미터는 좀 더 잘 되나 이것을 계속 임상적으로 심어보고 자극해보고 환자의 반응을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임상적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사람은 그런 대로 좀 도움을 받고 있고 지금 아직도 우리가 지금 신경병성 통증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지금 다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기초 연구가 필요한 거죠. 오늘 기초 연구를 보면은 그래서 이런 신경병성 통증에 신경세포 중에 교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교세포가 주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통증 유발에 그래서 강주 박의원이 이제 정부에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이 교세포의 역할을 좀 연구해서 이런 신경병성 통증을 잡아보겠다. 그래서
여기 그 교수님이 안 나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돈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차대 가기원 여기 말고 카이스트, 디지스트, 대구, 그다음에 울산 가기원, 또 유니스트 이런 가기원에서 이제 관심 있는 교수들을 다 모아가지고 차대 가기원 공동 프로젝트로 이 교세포 통증 연구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교세포 통증 연구단이라고 해서 아까 내가 떡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 떡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세포예요. 그 떡이 되는 이 교세포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그런데 교세포 연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연구를 지금 시작을 한 1년 넘었죠? 1년 넘었는데 그럼 이런 그 교세포 연구단은 어떻게 연구를 하냐? 먼저 통증 모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교세포 통증 연구단 그런 이야기를 조금 제가 들려드리고 또 요전에 새로운 연구 방법이 나오는데 강유전학적 연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너무너무나 많은 그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오늘 밤새도 못하니까 아마 앞으로도 좀 미래가 유망한 그 연구 방법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게요. 먼저 통증 모델을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갑자기 사람한테 대고 다 연구합시다 사람 몸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데려다 놓고 당신 이게 내가 신경을 자를 테니까 그 다음에 통증 생기면 그 사람이 우리 연구하시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는. 그래서 별 수 없이 동물을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동물 애호가들은 동물한테 학대하는 거다 생각하지만 되도록이면 희생을 줄이고 잘 연구 계획을 세워서 동물을 써야지 사람 쓰면 이제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증 모델을 그냥 쥐를 많이 쓰고 있어요. 쥐를. 그래서 동물 사랑하는 것이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사람을 희생을 시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좀 대체로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이제 쥐를 마취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조금 피부를 절개하고 들어가서 이 신경 세포를 찾아요. 여기 좀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 많은 그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있어요. 이 신경들이 이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인데 그 신경을 찾아가지고 그 신경 세포만 딱 결차를 해요. 실로 결차를 하고 나서 있으면 이 통증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 쥐가. 그럼 어떤 그 통증 반응을 보이는 거니? 이 쥐를 보면은 왼쪽 발 보세요. 왼쪽 발 보면 되도록이면 다키면 아프니까 안 달라고 막 이렇게 다리를 들으려고 그래요. 이놈은 지금 바닥 짚으려고 하고 벽에다 손대고 있고 이놈은 자꾸 올리죠. 이것 보고 이제 무의식으로 움츠리는 반응을 하는 것을 숫자를 세는 거예요. 얼마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5분 동안에 몇 분 동안 움츠리는가 이런 것도 세고 또 이놈은 이렇게 보면은 자꾸 이렇게 발을 빨고 그 다음에 자기 다리도 빨고 그래서 리킹 자꾸 리킹하는 그런 무브먼트를 보이는 행동이 있는데 이것도 세요. 몇 번씩이나 하는가 일정 시간 동안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다리를 털죠. 다리를 올리고 들고 다리를 털어. 터는 움직임이. 그 터는 움직임을 또 몇 번씩 하는가. 왜냐하면 그 쥐가 이렇게 아파요라고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러죠? 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야기하면 좋은데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쥐가 통증이 아프면은 이런 행동을 보이는구나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숫자를 세면은 통증이 심하면 더 많이 보여주고 통증이 좀 덜하면 그러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저 아까 금방 내가 말했던 세 가지의 특별한 행동을 이제 우리가 보고 이 쥐가 얼마나 정도 신경변성 통증이 있구나를 우리가 이제 짐작하는 거죠. 그 미래에는 아마 쥐의 그 언어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은 저렇게 안 해도 좋을 텐데
뭐 우리가 지우와 아직 그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이 그 행동을 주로 관찰해가지고 이제 이런 행동들이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개발해서 주면은 줄어들죠. 줄어들면은 내가 예를 들면 약을 개발했는데 이 행동 약을 먹였더니 이 행동이 줄어든다. 그럼 이 약이 효과가 있는 거고 내가 어떤 자극을 했더니 줄어든다. 그럼 그 자극이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준을 삼기 위해서 행동을 관찰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 그래프를 보면은 정상적인 그 세포 정상적으로 신경 손상이 없는 쥐는 계속 이렇게 가는데 신경 손상을 받았던 쥐는 이렇게 막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게 스트레스 홀더라고 하는데 이게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그 정상적으로 달라요. 낮아가 조금만 자극을 줘도 금방 통증을 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그래프를 보고서 이 모델이 잘 만들어져 이와 같은 그래프 상의 양상을 보여야 모델이 잘 만들어졌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델이 잘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는 아까 그 행동 관찰에서 얻은 그런 결과들이죠. 또 뭐 이렇게 직접 온도를 가하기도 하고 온도 이렇게 레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빛을 가해가지고 이 원래 그 통증을 만들었던 쪽의 다리가 빛에 민감하면은 이것도 통증 반응이라 생각하고 그것도 우리가 그 모델에 그 평가하는데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조금 이렇게 날카로운 걸 찌르는 그런 방법, 여기는 그냥 그 레이저로 온도를 올려가지고 그 온도에 대한 반응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쓰고 행동을 잘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정상인 쥐는 가만히 그대로 평온히 지내고 있는데 여기 통증 있는 쥐들은 굉장히 빠르게 이 통증을 조금 피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행동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것이 첫째 중요해. 이 모델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니까. 또 하나는 이렇게 상자에다 놓고 이 컴퓨터 위에다 카메라를 놓고 이게 얼마나 쥐가 돌아다니나 관찰해요. 예를 들면 통증이 있는 쥐는 별로 움직이고 싶지 않아. 자꾸 움직일 때마다 아프니까 그 통증이 없는 쥐는 잘 움직여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원래 정상적인 쥐, 그다음에 신경 손상 안 받은 쥐는 많이 움직여요. 파란 것이 움직이는 그런 것을 이렇게 기록한 건데, 근데 여기 신경을 손상 받은 쥐는 움직인 것이 굉장히 적죠. 통증 때문에 안 움직이니까 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통증의 그 정도를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세포 독증 연구단에서는 아까 교세포가 문제가 된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교세포가 무지 떡이 돼가지고 이것을 통증이 생기고 또 이게 뇌로 가서 감정 변화도 생기고 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보니까 먼저 척수에서 이렇게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해서 보면 신경세포 손상한 후에 계속해서 이 척수 안에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이런 하얀 변화들이 자꾸 생겨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오래 가도 여기에서 이제 또 다시 조직학적으로 변화가 생기고 이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이렇게 조직학적으로도 보고 또 이놈을 다시 면역화학적 검사여서 그럼 이 변화가 있는 세포 안에서는 무슨 신경 전도 물질이 있는가 더 많이 증가되는가 보면 여기 가바라든지 뭐 글루타민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것을 같이 서로 매치시켜 가지고 그 세포 안에서는 무슨 물질들이 증가시키고 있나 이것을 이제 보는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 지금 보니까 가바라는 물질이 신경 전도 물질인데 신경 세포의 기능을 억제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세포 반응이 있으면서 교세포 반응을 보이는 그 세포 안에서 이런 가바라는 물질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좀 우리가
깨닫고 이놈을 좀 더 파고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그 가바가 분비되는 것을 조절할 수 있으면 통증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연구하는 방향이 이제 과기원의 교세포 연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연구들이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 이제 가발을 억제하는 방법 중에 또 자극 방법도 있고 약제도 개발하고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개발될지는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이제 방유전학적 연구인데 이게 10여 년 전에 새로 생긴 연구 방법이에요. 우리 안에 척수나 우리 뇌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경세포들이 많이 있어요. 신경세포 한 가지가 아니고 종류가 많아요. 흥분성도 있고, 그 다음에 억제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교세포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다 세포지만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한꺼번에 신경세포 그랬어요. 뇌세포, 신경세포.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세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구별해서 우리가 자극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이 한 10여 년 전에 생겼어요. 그것이 강유전학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이것도 예를 들면 여기 학생이 있는데 학생들 가고등학교 학생들 하면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는데 여기 몇 번째 있는 학생 뭐지? 티셔츠에 뭐라고 써있지? 또 빨간 티셔츠 입은 학생, 그 옆에 이제 회색 티셔츠 입은 학생, 사람이 다 다르지요. 신경세포도 각각 달라요. 그 세포 모양도 다르지만 그 기능이 다 각각 다르거든요. 그럼 각각 기능을 봐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연구가 더 쉬워지죠. 그 방법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광유전학적 방법이라는 건데, 이 프로모터라는 것을 유전자를 딱 붙여요. 그러면 이 유전자는 일종의 주소야, 주소. 여러분이 기숙사 살더라도 각각 방이 보는 거 다르죠? 그럼 이게 주소를 딱 그냥 붙여. 이거 1번 방, 2번 방 이렇게 하듯이 너는 더 흥분세포로 가, 너는 억제세포로 가 하는 주소가 있고, 이 방반의 유전체는 이 빛을 파란빛이니 노란빛이 빛을 받으면 기능이 생겨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파란빛을 주면은 어떤 유전자는 막 세포를 흥분시키는 그런 유전자가 있고, 어떤 노란빛을 주면은 어떤 세포를 이렇게 억제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고, 여기다가 이 세포 두 개를 놓으면은 이 세포 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바이러스를 갖다 딱 붙여요. 요즘 여러분이 코로나 백신 바이러스 맞을 때 아스트라제네카가 바이러스 비슷한 것을 붙여가지고 만든다고 그러죠.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아데노 아소시에이트 바이러스를 딱 붙여가지고 그걸 넣어야 세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백신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바이러스를 여기 딱 붙여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딱 붙여놓으면은, 그 다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세포 내로 들어가가지고 이 세포 내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반체를 이제 바이러스라는데, 이 아데노 아소시에이트 바이러스, 이거 AAV라고 하는데, 이게 아스트라제네카에도 있고, 우리가 쓰는 이런 항유전학적 바이러스에도 같이 쓰고 있죠. 그렇게 보면 일종의 이제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이게 바이러스를 너무 안 주지 않냐? 근데 이 아데노 아소시에이트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나쁜 성질을 다 뺐어요. 나쁜 성질을 빼고 유전체를 세포 안에다 넣을 수 있는 기능만 그냥 보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을 넣는다고 치더라도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 질환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런 이제 안전한 바이러스를 쓴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좀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와 같은 프로모트나 옵신을 이제 이렇게 딱 차에다가 실어 놓으면
이 차가 바이러스가 이 세포벽을 뚫고 들어가요. 세포벽을 뚫고 들어가서 세포 안에서 그 형질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여기다 이제 빛을 쬐면은 세포에 흥분된 억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이제 그 강유전학적 그 자극의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우리가 전기 작업을 하면 그냥 모든 그 뇌세포가 다 이렇게 흥분이 되는데 강유전학적 자극에 의해서 이 채널 옵시라는 그런 옵션을 쓰면은 푸른 빛만 비치고 푸른 그 유전자가 들어있는 세포만 이게 자극이 돼요. 다른 세포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 다음에 이 할로드 옵시라는 옵션을 쓰면은 노란색 그 빛을 비친 비치면은 그 유전자가 있는 세포만 억제가 돼요. 다른 세포들은 아무 지장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빨간색 회사 입은 이 학생 때 각각 지금 따로 자극하거나 따로 억제시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포마다. 그래서 먼저 바이러스를 넣으면은 이 바이러스가 신경세포를 따라 쭉 뇌세포를 따라서 신경 축삭을 따라서 또 이렇게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캠피툼은 이게 흥분성 바이러스, 파발브는 억제성 바이러스, 교세포 바이러스 이렇게 따로따로 뇌 안에다가 우리가 뇌 안에 다른 세포에다가 이런 유전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넣은 데다가 우리가 이렇게 레이저 선을 연결해가지고 푸른색 그 레이저 또는 노란색 레이저를 쓰면은 어떤 세포들은 흥분이 되고 어떤 세포들은 억제가 되고 따로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실험을 보면 이렇게 바이러스를 먼저 이렇게 뇌에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이저 섬유도 같이 심고 또 레이저 섬유를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파란색 아니면 노란색의 빛을 주면은 그 안에 있는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쥐가 그 세포들이 흥분되거나 억제될 수 있게 이게 실험 세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게 우리가 승부할 때 어떤 그 변화가 있는가를 보려면은 같이 이렇게 영상 장치에다 놓고 이렇게 마이크로 패시라고 영상 장치를 놓고 찍으면 돼요. 찍으면서 보면은 그 쥐의 머리인데 뇌인데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부위는 조금 파란색은 좀 기능이 없게 된 부위고 빨간색은 기능이 항진된 부위인데 이 부위를 영상 장치로 파란색은 좀 기능이 없게 된 부위고 여기는 항진된 부위, 흥분된 부위 이렇게 빨갛게 나오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뇌세포를 다 뇌세포의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세포의 기능을 올해 여러분 그 노벨상을 누가 탄 줄 아세요? 응? The Nobel Prize in the field of physiology or medicine 심리학과 has 의학 been 분야의 awarded to 노벨상이 U.S. scientists David 이 두 Julius 사람한테 갔어요. and Arden Parakoty. 데이비드 줄리어스고 They 안드레 were awarded the Nobel Prize 이 for 사람들이 their 했던 discovery of 이유는 receptor. The Nobel Prize in the field of physiology or medicine has been awarded to U.S. scientists David Julius and Arden Parakoty. They were awarded the Nobel Prize for their discovery of receptors 이런 for 유전자를 temperature and touch. 이런 그 통증이나 Their discoveries 문도에 대한 explain how 유전자의 그 센서를 찾아낸 거예요. and touch can initiate signals in our nervous system. 이 강유전학적 기록. Dr. Julius is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in San Francisco.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야 되는 것이 TRPV1이라는
그런 채널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TRPV1 채널이 바로 온도하고 우리 통증의 관계가 있다. 이게 참 TRPV1이라는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하면은 신경병성 통증을 더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벨상을 탔어요. 근데 우리도 사실 이게 우리 그 실험 결과인데 이게 TRPV1 바이러스를 이렇게 여기 보이면 이상하게 보이죠. 여기다 TRPV1 바이러스 우리가 심은 거예요. 심어서 각 세포에다가 어떻게 들어갔는가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비슷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 노벨상 수상을 받았던 분이 처음으로 저 채널을 찾아냈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은 그 통증 실험에서 같은 그 채널을 우리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를 보면 이 신경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TRPV1 바이러스 유전체가 넣은 데 가서 항진돼가지고 통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채널이니까. 근데 여기 손상이 없더라도 강유전학적으로 이 TRPV1이라는 바이러스를 자극을 하면은 통증을 느껴요. 똑같이 이렇게 손상을 받은 것처럼. 또 이놈을 유전학적 방법으로 억제시켜주는 여기서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RPV1이라는 바이러스를 잘 이용하면은 통증을 이렇게 아주 어려운 통증을 이렇게 신경과수 통증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그런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올해 그 생리학 의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거죠. 또 우리가 여기 뒷다리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강유전학적으로 통증을 시키고 강유전학적 방법으로 이렇게 세포들을 넣은 다음에 유전자를 넣은 다음에 어떤 때는 파란불, 어떤 때는 노란 그 빛 주면서 그 반응을 이렇게 다 연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전체가 들어가면 이 통증을 제어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연구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한의학 유전학적 방법으로 지금 활발히 되고 있고 아마 여러분이 이제 대학 나와서 대학원 들어가고 되면 아마 이와 같은 연구를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강유전학적 쪽이라는 기술이 있고 이것이 통증 연구에도 쓰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은 여러분 미래에도 많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옛날에는 그냥 전체를 보고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에 찾아내지 못했던 것을 일일이 세포의 반응을 보면서 자극하고 억제하고 이렇게 해서 찾아내니까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효과가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우리가 좀 주로 하고 있는 그런 통증 이야기를 했었고 통증 연구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가 좀 다른 대양으로 이렇게 점프를 하려면 여러분의 이제 노력과 여러분의 그 관심과 여러분의 이제 그 격려이 필요한 그런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인류의 큰 그 장애인 신경병성 통증의 극복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